안녕하세요, 리즈입니다. 오늘 사연은 효자인 남편 때문에 지금 이혼의 위기를 겪고 계시는 분의 사연입니다. 우리 사연을 보내신 K씨는 지금 결혼한 지 7년 차이시고 36살이라고 합니다. 남편하고는 4살 차이래요. 그리고 아이는 지금 4살 6개월 이렇다고 합니다. 지금 이혼을 생각하시기에는 아이들이 너무 어려서 진짜 좀 안타까웠어요. 제가 어떤 조언과 도움을 드려서 지금 아이들이 이렇게 어린 이 가정을 잘 지켜나갈 수 있을까, 저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이혼을 고민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제 남편의 그 과도한 효심이 지금 가정생활에 굉장히 큰 위협을 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심하신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남편에 대한 불만 한 가지는 남편이 인격적으로 연애 때 알던 사람이 아닌 아주 실망스러운 부분들을 많이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실망을 한 남편 때문에 결혼 초에 많이 싸우고 또 싸우면서 우리 K씨가 무시하는 말과 행동으로 많이 상처를 주셨다고 본인도 인정을 하셨어요. 결혼하기까지 그 과정을 이렇게 올라가 보면 우리 K씨는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 신부감이었다고 합니다. 직업 좋고 외모 좋고 성격 좋고 또 능력까지 있는 그런 친부감에게 지금 만난 남편은 정말 잘 어울리는, 그리고 잘 존경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완벽한 남편이었대요. 그래서 10개월 만에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막상 결혼을 해보고 나니까 남편은 자기가 연애 때 봤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남편이 정말 연애할 때는 자기가 원하는 이상적인 남편감으로 남자가 다 맞춰줬는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냥 모든 남자들은 그냥 그래요. 내가 좋아하는 여자랑 결혼을 하기 위해서 어느 때는 탈도 쓰고 어느 때는 아닌 척도 하고 또 스스로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괴로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실을 그냥 이제 인정하고, 내가 좀 더 연애를 오래 하지 못했던, 보고 싶은 부분만 보고 그 결혼을 결정했던 나 자신도 어느 정도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남편이 지금 너무나 과도하게 효자인 부분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데, 가장 그 중요한 팩트는 남편에게 있어 우선순위가 가정과 와이프와 아이들이 아니라 딴 때는 나한테 그렇게 잘해주다가도 부모님에 관련된 일만 나오면 부모님이 우선시 되는, 그러니까 내가 이 순위로 밀려났다라는 거에 대한 아마 배신감과 또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게 너무 싫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부모 자식 간의 문제는 정말 천륜이기 때문에 그건 누구도 그 중간에 들어가서 그거를 갈라놓을 수가 없어요. 내 희망은 남편이 조금만 좀 덜 해주면 좋겠지만 그게 그렇게 바뀌기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저는 절대 안 바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남편이 저렇게 효심이 있으면, 그래, 우리 애들도 저 효심을 보고 크겠지라고 이렇게 마음의 생각을 좀 바꾸시고 그냥 인정을 해주세요. 인정을 해주고 나면 마음이 편합니다. 저라면은 서로가 타협할 수 있는 선에서 저는 맞추겠어요. 예를 들면 남편 보고는, 그래, 당신은 당신 어머니고 또 당신 어머니한테 너무나 잘하고 싶은 자식이니까 그렇게 하라. 살아계시는 동안 잘해드려라. 그렇지만 나한테까지는 강요를 하지 말라. 나는 내가 며느리로서 지켜야 될 만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나한테까지 당신의 효심을 강요하지는 말아줬으면 좋겠다. 그냥 이 정도 선에서 서로가 타협점을 찾으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저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남편이 안 된다, 같이 잘해야 된다 막 이러면은, 그러면은 진짜 그건 안 되죠. 누구나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은 정말 참을 수 없을 만큼 상대방의 큰 단점 때문에 이혼을 생각하는 시간이 꼭 옵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력 때문에, 어떤 사람은 부부관계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시댁 문제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인격 문제 때문에, 도박,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살아요.
결혼 생활을 유지시켜주는 10가지의 조건이 있다라고 하면 크게 나를 아프게 하지 않는 게 8가지고 2가지는 내가 정말 결혼 생활하면서 이혼을 생각하게 만드는 정말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남편이 느끼기에도 아마 나도 한 2가지 또는 그 이상 단점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지금 사연 보내신 K씨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분은 다 남편과 문제가 없는데 너무 효자인 부분, 그 다음에 인격적으로 실망한 부분, 이 2가지가 지금 결혼 생활에 고민이시라면 아주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른 사람은 3가지, 4가지, 5가지 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2가지의 문제는 결혼 생활을 유지시키지 못할 만큼의 큰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혼을 고민하시는 많은 분들, 지금 당장은 너무나 괴로워서 이 순간에서 피하고 싶은 유일한 방법이 이혼이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혼은 결정하실 때 정말 멀리 보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혼은 내가 타던 자동차가 실증 났다고 해서 팔고 새 자동차를 사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혼은 우리 본인들의 인생뿐만 아니라 내 자식들의 인생에 막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 10년 뒤, 20년 뒤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10년 뒤에 내가 지금 사연 보내신 우리 K씨 같은 경우에는 아직 아기들도 너무 어린데 그 아기 둘을 데리고 이혼하셔서 어떻게 사시겠어요? 너무나 힘듭니다. 아기들이 어렸을 때는. 하나도 아니고 지금 둘을 4살, 6개월이면 너무너무 힘드실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런 남편과 이혼해서 만약에 운이 좋아서 또 좋은 다른 남자를 만나서 재혼을 하신다 해도 또 그 남자도 이거와 다른 문제를 가지고 나를 괴롭힐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결혼 생활은 누굴 만나도 또 혼자 살아도 어차피 인생은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냥 괴로운 거를 그냥 받아들이세요.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느끼고 사는 거는 우리가 그냥 살아있다라는 것에 대가를 지불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죽은 사람은 이런 고통의 감정을 느끼고라도 살고 싶을 겁니다. 그렇게 마음을 고쳐 먹으시고, 나에게 내 결혼 생활에, 완벽한 내 결혼 생활에 이 2가지는 내가 극복해 나가야 될 나의 숙제고 또 사명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사신다면은 남편도 행복해질 수가 있고, 또 아이들한테는 정말 1등 엄마 아빠라고 본인도 말씀하셨듯이 내 자식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 만큼 큰 영향을 끼친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마도 제 생각에 3년 뒤에는 그때 내가 이혼하지 않고 살길 잘했네, 그냥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지, 이런 괴로움도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남편분도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면은 아마 그 시어머니한테 잘했던 극진한 그 효심, 그 마음을 아마도 와이프한테 해주지 않을까 저는 기대를 해봅니다. 분명히 그러실 것 같아요.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봅니다. 부모한테 잘하는 남자는 나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렇게 할머니한테 잘하는 모습을 보고 큰 내 아들은 이 다음에 커서 나한테도 그렇게 잘하는 효심이 깊은 아들이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이왕에 받아들일 지금 상황이라면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더 미안해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부모님한테 잘하는 남편을 더 격려해 주세요. 남편이 아마 미안해서라도 와이프한테도 똑같이 더 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색깔과 모양이 다를 뿐 모든 부부들은 다 이렇게 삽니다. 가해자는 없어요. 피해자만 있습니다. 그게 아마도 부부의 세계가 아닐까 해요. 이혼 결정은 정말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생각보다 이혼 후에 세상은 너무나 여자한테 힘들어요. 그러니까 나를 때리거나 아니면 내가 싫어서 다른 여자를 만나거나 또는 상습적인 도박으로 가정에 경제적인 위협을 주거나 이 3가지가 아니라면은
저는 정말 웬만한 문제들은 정말 이혼을 그렇게 쉽게 하시면 절대 안 된다고 저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다음 영상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